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미진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게 된 이유는 바로 신입생들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1학기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드릴 영상이고요. 그리고 신입생들에게는 우리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를 소개해 주는 영상입니다. 개총이 되면 아마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잘한 내용들은 빼고 굵직한 내용들만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영상대학교 만화 콘텐츠과 새학기 길라잡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고! 자, 제일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이미 재학생들은 충분히 아시겠지만 신생들 대상으로 저희 학과 소개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희 학과 이름은 한국영상대학교 만화 콘텐츠과이죠. 자, 영어로는 쿠마뮤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있어요. 쿠마라고 되어 있으면 왠지 곰을 떠올리는 학생, 우리는 만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쿠마라는 단어를 잘 알거든요. 그리고 학과 로고도 우연찮게 또 곰인 거죠. 자, 그래서 꼭 이 쿠마가 곰인가? 이럴 수 있는데 곰이 아니고요. 한국영상대학교의 영어 스펠링의 앞자를 따와서 쿠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MW는 말 그대로 만화와 웹툰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합성해서 MW 앞글자만 따서 한국영상대학교 만화 웹툰 콘텐츠학과, 그래서 쿠마뮤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학과 로고를 잘 보시면 이렇게 까만색 짝대기 3개가 보이시죠? 이게 M자를 상용화한 거고요. 뒤에 회색깔 합치면 W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만화와 웹툰을 함께 가리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쿠마뮤는 웹툰 작가, 그 다음에 PD, 전문 제작자를 양성하기 위한 중부권 최대 만화 플랫폼 학과예요. 그래서 1학년들만 올해는 100명의 신입생을 뽑았고요. 2학년들은 90명의 신입생을 뽑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몇 가지 우스갯소리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학과 이름도 공교롭게 쿠마뮤고, 그 다음에 학과 로고도 곰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 학과의 모든 교실들이 다 웅진관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웅진관에 털을 잡고 있는데 웅진관의 웅이 곰의 웅입니다. 그래서 곰이 캐릭터로 되어 있는 거니까 절대 쿠마라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물어봐요. 왜 일본말로 하셨어요? 막 이러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하죠. 물론 재학생들은 다 우리들을 알겠지만 신입생들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교수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학과에는 6명의 전임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안종찬 교수님 학과장이시고요. 여러분 1학년 여러분에게 만화와 웹툰을 제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능력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박석환 교수님, 우리 과의 든든한 버팀목이시고요. 박석환 교수님은 기획을 주로 다루시고요. 이론도 함께 알려주실 겁니다. 백종인 교수님은 저와 같이 웹툰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유명한 작품들을 카카오 페이지에서 여러 차례 연재를 하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웹툰 작가십니다. 주로 여러분에게 웹툰 제작하는 방식을 알려드릴 거고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김동봉 교수님 같은 경우 카툰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여행에 관한 그런 에세이 이런 것들도 많이 집필을 하신 그런 작가십니다. 그래서 주로 카툰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많이 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을 담당을 하실 거고요. 우리가 너무 상업적인 것에만 갇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조금 벗어난 새로운 시야에 대한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김민태 교수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박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만화에 대한 기획, 유통, 마케팅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실제로 외부에 있을 때 전시를 기획하거나 만화영상진흥원에 계시면서 많은 그런 업무적인 것들을 진행해 보신 베테랑이시고요. 기획을 담당하지만 주로 여러분의 취업과 직결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3, 4학년이 되면 아마 제일 많이 만나게 될 그런 교수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정미진이라고 하고 저도 백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웹툰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 곧 런칭 곧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런칭할 작품을 지금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작하면서 느꼈던 어떤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저랑 백 교수님과 많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과에서는 이렇게 6명의 전임 교수님이 계시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을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능력 있는 교수님들이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웹툰과 만화를 주로 가르쳐 주실 교수님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정현 교수님, 김현희 교수님, 안소라 교수님이 여러분이 웹툰과 만화를 제작할 때 많이 만나게 될 그럴 교수님들이세요. 그래서 김현희 교수님은 주로 스토리를 많이 담당을 해주실 거고요. 박정현 교수님과 안소라 교수님은 뭐 출판과 웹툰을 제작할 때 많이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다음에 손흥경 교수님과 김슬기 교수님은 어떤 일러스트 제작 기술 혹은 웹툰의 제작 방식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실 거고요. 손흥경 교수님 역시 웹툰 작가십니다. 그래서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아마 손환경 작가님 같은 경우는 능력이 아주 출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웹툰을 제작할 때 뭔가 제작 기술적으로 답답한 부분이 있다면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박성희 교수님 아주 인기가 많으신 1학년 때 1학년 수업을 하시는데요. 영상에 관한 어떤 그런 수업을 도맡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 3학년이 되면 캡스톤과 창의융합이라고 해서 팀 작업을 하게 돼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팀 작업을 할 때 무빙툰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무빙툰을 만들 수 있는 기초 능력을 박성희 교수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여러분이 만나 뵙게 될 교수님입니다. 이렇게 12분의 교수님이 계시고요. 여러분이 이제 4학년 동안 우리 과에서 수업을 할 때 만나게 될 교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재학생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자면요. 이번 2021년 1학년을 97명, 정원을 3명에서 100명의 학생을 뽑았고요. 2학년은 87명, 정원에 해서 90명 정도 학생이 있고 3학년은 69명, 그 다음에 4학년은 20명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동시에 다니는 학생들이 꽤 많은 숫자죠. 그죠? 이렇게 같이 다니고 있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대면과 비대면 혼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지내는 학생들이 더 많았어요. 사실 2학년 학생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얼굴을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나중에도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전공은 무조건 다 학교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혼용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대면 수업이라고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유대감을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좀 특별한 나라에서 특별히 하면 안 돼, 금지를 하지 않는 이상 대면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험상 우리 학교 학생들 정말 착하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신입생들 선배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많은 노하우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착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실제로 작가로 활동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보여드리기는 힘들고 여러분이 알 법한, 그리고 여기서 보여줘도 되는 작품들, 작가님들 것만 살짝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네이버의 소녀재판의 루즈나 작가님이 저희 학교 좀 오래전 졸업생이고요. 그간 많은 작품을 하시고 요즘에는 이제 이 소녀재판을 작업을 하시고 작년에는 학교에 오셔서 그 선배 특강을 했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만나고 사인도 받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페이지에는 왕의 공묘라고 한 130만 정도가 보고 있는 웹툰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외전을 담당해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현재 4학년 학생이 있는데요. 이제 4학년에 올라왔어요. 4학년 학생이 있는데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본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어가지고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검은머리 황녀님이라고 하는 이 작품도 팡이 작가
메인, 그러니까 그림 작가시죠. 그래서 팡이 작가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봄툰이라든지 레진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여성향 작품을 하고 있는 선배들이 많은데 스샷을 갖고 오긴 조금 힘들어서 제가 이제 넣진 않았어요. 다음은 우리 학과의 교육 비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과의 비전은 전문화된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실제 산학 현장으로 갔을 때 바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크게 3가지 직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당연히 웹툰과 만화를 만드는 작가, 그 다음에 요즘에는 웹툰 시장이 워낙 커지게 되면서 전문 제작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작품들이 많아요.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작품의 경우 파트별로 전문으로 제작할 수 있는 콘티나 배경 제작, 그다음에 채색, 편집 뭐 이런 등의 효과, 뭐 이런 등의 어떤 한 파트에 아주 특출난 재능을 가진 그런 스페셜리스트를 만드는 그 과정이 두 번째 직군이고요. 3번째는 PD를 양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웹툰의 전문 PD죠. 자, 그리고 이 3가지 직군에 공통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어떤 만화의 관습적인 내용, 공통과정,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요. 현재는 모두 다 이 4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신이 스스로 내가 이 파트, 내가 작가인지 전문 제작자인지 PD인지 내가 가고 싶은 분야가 마음속에 있다면 그 해당 과목을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창작 파트죠. 나중에는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수업을 집중적으로 들으시면 되는데요. 웹툰 제작 프로그램 입문이라는 수업이 있고 웹툰 작화 스타일 연구라고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 공모전 워크샵, 도전 만화 워크샵, 웹 포트폴리오 제작이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만화 공모전 워크샵, 도전 만화 워크샵 같은 경우 교과목명이 아마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뭐 이름은 좀 바뀌어도 내용은 유사하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수업 같은 경우는 과제가 웹툰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70컷 이상의 웹툰을 한 편 만들어야 하는 수업들이에요.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작가 과정에 대한 수업을 다 넣은 거니까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마 한 학기당 하나 정도의 수업이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웹툰이나 출판 만화를 한 편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고 제작 기술 스페셜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이때는 이제 드로잉 기초, 색채 기초, 만화적 묘사와 원근법, 디지털 배경 제작, 만화 디자인과 편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웹툰 PD를 지망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주로 좀 신경을 써서 들었으면 좋을 수업들은 만화 웹툰 개론, 스토리텔링의 이해, 조사와 취재, 콘텐츠 산업과 기획, 장르 만화 연구가 있습니다. 만화 웹툰 개론은 만화와 웹툰에 대한 역사나 이론을 주로 배울 수 있는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이나 조사와 취재는 스토리 기획과 관련된 수업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산업과 기획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장르 만화 연구도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만화를 기획할 때 장르군에 따라 다양한 기획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우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3가지 과정들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들어야 되는 어떤 원론적인 개념,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수업이 관습으로 되어 있는데요. 캐리커처와 풍자, 그 다음에 카툰과 공감, 그 다음 일러스트와 의미, 코믹스와 전개, 웹툰과 몰입이라는 이름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조금 교과목이 추상적이잖아, 그죠? 그래서 약간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떤 캐리커처라는 파트를 여러분이 제작하기 위해서는 풍자라는 원론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카툰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러스트나 어떤 그런 그림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하고, 코믹스에는 전개하는 연출 방식이 중요하고, 웹툰에는 몰입하는 연출 방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원론적인 것들, 이념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라 창작자를 지망하는 학생들도 이 관습의 수업과 접목해서 자신의 창작 능력을 키우는 거고요.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업들이 이런 의미로 짜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학과 교육 비전은 그래서 이러한 과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졸업을 할 때는 능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이제 산업에 뛰어들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잘 교육시키는 게 저희 학과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학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첩 산학협력 프로그램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일단 저희 학교는 정말 많은 가족회사들과 협약을 맺어진 상태고요.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웹툰과 만화 제작 에이전시들하고는 거의 다 가족회사를 맺고 있는데 그냥 형식상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 해드리기는 시간이 그래서 큰 것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되는 거 무조건 그것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 대원 미디어에서 주관하고 3학년 수업에 배정되어 있는 캡스톤 디자인 수업입니다. 대원 미디어에서 어떤 지정해주는 주제 혹은 자유 주제에 따라서 단편 웹툰을 제작을 하는데요. 이때 팀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화가들의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 간의 협업심도 키우고 그 다음에 어떤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 결과물은 이북으로 출판을 해서 대원 미디어에서 유통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무빙툰으로 제작이 돼서 무빙툰 같은 경우는 저희 학과 유튜브에 이렇게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제 캡스톤 디자인에 나왔던 두 발이 내딛는 곳이라고 하는 결과물은 좋은 평가를 받아서 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수업이 있고 기존에는 세종시와 협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화들이 전부 다 세종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대원 미디어로 바뀌면서 대원 미디어에서 좀 더 폭넓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 산학협력 프로그램인데 실제로 교과목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고 L7 스튜디오라고 이제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텐데요. 이 회사랑도 저희가 방학 중 특강이라고 해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직접 만나서 해야 되는데 워낙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이제 화상으로 진행이 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굉장히 친절하게 멘토링을 해주셔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0명의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자, 이때 이제 이 과정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그 창작 과정에서 나왔던 창작물 있죠. 그 과제들 중에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은, 그래서 피드백이 가능한 그런 작품을 10개를 골라가지고 그 작품을 멘토링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본의 픽시브였나? 아무튼 거기에 연재도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다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는데요. 이때 피드백 구성원이 너무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분이 L7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20년 이상 지금 만화 편집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은 회사를 운영해서 다양한 작품들을 유통을 하고 제작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중심으로 멘토링이 진행됐는데요. 화면은 잘 안 보이시죠? 이분도 같이 이제 현지 일본의 프로듀서들을, 그러니까 현지 일본 편집자님들을 모셔가지고 일본 현지 편집자가 이렇게 피드백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보이는 이분이 누구냐면 라인 망가의 총 PD라고 해야 될까요? 대빵 PD 그분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나기 힘든 분을 모시고 와서 되게 수준 높은 그런 피드백을 한 명당 1시간 이상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학생들이 잘 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마친 작품을 이렇게 일본어 현지화 1어로 번역을 해서 저희가 책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책자를 이제 배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김민태 교수님이 주로 진행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로드비 웹툰이라고 해서 이거는 올해 이제 처음 시작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뭐냐면은 취업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학교 교내에
로드비 웹툰이라고 하는 제작 스튜디오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층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지금 2층이죠. 제가 아직 오픈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안에 내부는 볼 수 없는데 좀 어둡게 나왔네요. 자,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바로 올라오면 바로 보이는 그곳이 이 로드비 웹툰의 기획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로드비 웹툰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웹툰의 기획을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작팀을 꾸려서 진행해줄 그럴 기획자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현재는 졸업생은 아니지만 4학년에 이제 진학해서 재학을 할 이제 계획인 권민정 학생이 지금 기획자로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이제 첫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층에는 기획실이고요. 똑같은 위치에 1층에는 그 제작실이 들어가요. 그래서 신티크 열대를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실제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할 텐데 이때 이 제작 인원도 학교 졸업생 혹은 재학생들로 구성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창작도 하고 뭐 어떤 기획 작품도 만들고 뭐 그런 업무들을 진행을 할 건데 당연히 우리 학교 학생들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이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4학년 권민정 학생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직 여러 학생들이 지금 면접을 보고 지금 이 대표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곧 다 팀 세팅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작팀은 아직 상시 모집을 할 거기 때문에 제작팀으로 가고 싶은 친구들은 요 민정 학생한테 한번 찾아가서 어떤 회사인지도 알아보고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우리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3가지 산학 프로그램이 이제 수업 시간과 연계되어 있는 대원 미디어에서 하는 요 캡스톤 디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 중 L7 스튜디오에서 하는 이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로드비 웹툰 같은 경우는 취업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지 여러분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활로를 마련하려고 만든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프로젝트들은 저희 학과의 특징적인 어떤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행사를 아주 신경 써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행사가 바로 피칭데이라고 하는 겁니다. 3학년 1학기 말에 개최가 되고요. 주로 3학년을 대상으로 해요. 그런데 이제 2학년들 중에 한번 미리 체험을 해볼 친구들을 몇 명 골라서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체는 3학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국내 플랫폼 에이전시 담당 PD님들 혹은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직접 오시거든요. 대상으로 여러분이 자신의 졸업작품을 직접 피칭하는, PT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이때 현장에서 이 학생이 어디 업체로 2학년 때 3학년 2학기에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될 건지 이때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수십 개의 에이전시 혹은 그 플랫폼에 이제 학생들이 가서 거기에서 자신이 창작을 하기도 하고요. 기획자 수업을 받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현장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거치게 되는 가장 큰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자신의 작품을 잘 피칭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는 이제 교내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뭐 코로나 상황은 당연히 봐야겠지만 이번에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틀에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3학년 학생들, 올해 들어오는 3학년 학생들 이거 잘 기억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서울에서 이 피칭데이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PT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다음에 피칭데이와 연계되어 있는 쇼케이스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학기 말에 개최가 돼요. 그래서 과제 작품,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했던 과제들을 이제 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3학년들은 족자봉을 다 만들어서 이제 여기 벽보에 다 붙이고 하거든요. 근데 1, 2학년들 작품 중에 일부 족자봉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1, 2학년들의 모두 족자봉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3학년은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섭섭해하면 안 돼. 2학년들.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과제를 전시하는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쇼케이스를 에이전시에서 그 피칭데이를 하러 오시면서 다 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족자봉을 보면서 에이전시에서 이 학생이 괜찮구나 라고 눈도장을 찍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게 있는데 주로 교내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특이하게 지금 현재 4학년을 대상으로 서울 일러스트 페어에 참가하려고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되면 이 4학년들은 12월 말에 열릴 서울 일러스트 페어에 참가하게 될 겁니다. 그때 자신의 작품을 가지고 전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시가 잘 된다면 향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4학년만 한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는 글로벌 웹툰 로드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우리 교내에서 많이 전시를 했었잖아요. 국내 전시라고 했다면 글로벌 웹툰 로드쇼는 해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 학교를 홍보하고 여러분의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시행된 게 재작년에 중국에 갔었고요. 올해는 일본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교내 가지는 못하고 이제 화상이랑 외부 웹사이트 전시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미국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코로나 상을 보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향후 이제 주요 만화와 웹툰을 주로 다루고 있는 이런 나라들을 하나씩 이렇게 순회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미국 이후에는 뭐 인도네시아나 대만 이 만화 시장 크잖아요. 우리나라 만화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런 쪽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확대해서 한 바퀴 쭉 도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국으로 기획이 되어 있는데 나라는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기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4시간 만화의 날은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 학교에서 지내면서 단편 작품을 완료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1학년들, 2학년들, 이제 4학년들은 이제 졸업 작품도 바빠가지고 이제 1, 2학년들이 주로 참여를 많이 하는데요. 1학년은 거의 필수로 참가를 해야 되고 2, 3, 4학년들은 이제 자율 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꽤 많은 학생들이 와서 작업을 해요. 저번에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범위 안에서 되게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어요. 다 못 왔어요. 일부만 와서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교실도 늘렸기 때문에 아마 그 신티크 교실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24시간 만화의 날이 궁금한 신입생들은 저희 학과 유튜브에 24시간 만화의 날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중요 프로젝트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피칭데이 진짜 중요합니다. 피칭데이, 쇼케이스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로드쇼나 24시간 만화의 날은 여러분이 좀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는, 학교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개는 여러분이 실제 데뷔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보시면 좋고요. 자, 그 밖에 프로그램들을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라는 말은 상시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가칭 OMG 프로젝트라고 해서 오 마이 가드니스예요. 그래서 오 마이 고스트예요. 죄송해요. 오 마이 고스트. 이게 뭐냐면 우리 학교에는 영화과가 유명하죠. 그래서 영화과는 매년 장편 영화를 한 편씩 만듭니다. 이게 이제 오마이 고스트예요. 그래서 보시면 가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영화과와 우리 만화과가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 영화의 프리퀄을 웹툰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9편의 웹툰을 만들고 무빙툰을 만들게 될 건데요. 9편의 지금 웹툰 중에 지금 현재 3편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 2화를 만들고 있어. 3개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3명의 현재 작가들이 우리 재학생들이 참여해서 지금 만화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틸을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테마를 다루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선 요 3개의 시대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고 아주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원고료도 받아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기획, 스토리 제작 과정을 모두 다 관리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 그 컨텐츠를 추후 이제 플랫폼, 아직 플랫폼 말을 하긴 좀 그렇고 어떤 플랫폼에 이제 공개 오픈을 해서 연재를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무빙톤으로도 만들어서 저희 학과 유튜브나 다른 데 많이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학생들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좀 힘들긴 해도. 그래서 보시면 참여 학생들이 권민정 학생이 9편의 스토리를 다 썼습니다. 그거를 주예진 학생이 콘티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콘티를 바탕으로 장주홍, 장현지, 박은솔 학생이 지금 각각 단편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타과랑 협업하는 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팀 작업을 하면서 서로의 영역을 어떻게 존중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제작 능력을 발산해보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아마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요. 자, 그 다음 프로젝트는 카카오 페이지 슈퍼패스 콘테스트예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려놨어요. 궁금한 신입생들은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창작 프로젝트 멘토링 과정이고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 학년이 만든 과제 중에서 웹툰으로 되어 있는 과제 중에서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카카오에서 선정을 해서 멘토링을 해주고, 거기에서 최종 2작품을 골라서 데뷔를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3월 중에 발표가 나기로 되어 있는데 일정이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선정된 친구들은 카카오 페이지 연재를 하기 위한 작품을 준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이시면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직접 만나 뵙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카카오 페이지 자체가 다 재택근무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상으로 멘토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을 할 때 그냥 멘토링을 받으면은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제대로 하면 좋으니까 저희는 PT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작품을 짧게 뭐 두세 페이지의 그 기획서를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줄거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피칭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학년별 과정을 요약하자면요. 일단 기본 3년 과정을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면 1학년 때는 여러분이 웹툰과 만화를 제작하기 위한 기본 학습 능력을 학습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만약에 클립 스튜디오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1학년 때 이거를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클2 마스터 혹은 뭐 다른 디지털 툴 마스터 이렇게 하셔야 돼요. 1학년 때 이걸 마스터를 못하면 2학년 과정을 따라오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툴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기본 기를 여러분이 다져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웹툰을 제작하기 위해서 뭐 인체 드로잉이나 이런 것도 이제 안종찬 교수님 수업 시간에 하시게 될 텐데요. 이럴 때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신의 어떤 드로잉 실력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물론 안 올라와도 2학년 때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1학년 때 우리 과정 자체가 만화와 웹툰을 제작하기 위한 기본기를 갖추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도 거기에 집중을 하셔서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수업 교과목은 잘 알 거니까 넘어갈게요. 아, 참, 그러고 참 그게 있어. 하나 설명 안 했네요. 하나 이제 저희가 추가한 그 특강 과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1학년은 아무래도 기초 능력을 다루기 때문에 웹툰을 직접 다루는 시간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드로잉이나 막 툴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빨리 뭐 그 다음에 그런 원론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일단 웹툰 그 연출이나 웹툰 기획이나 이거는 이제 2학년부터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1학년 때도 조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5회차 강의로 그 웹툰 제작 프로그램 입문 시간, 박정현 교수님 시간 때 이현석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그 온라인상으로 동영상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1시간씩 5번에 걸쳐서 해주시게 될 텐데요. L7 스튜디오는 지금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L7 스튜디오는 그 현재 카카오랑 네이버에 굉장히 많은 작품을 지금 기획 제작해서 그 유통을 시키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대표 작품들 네이버 것만 가지고 왔는데요. 전지적 독자 식점 기획해서 레드아이스랑 협업해갖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나노마신, 낙향문사전, 그 다음에 아르세니아의 마법사, 오피스 누나, 네, 카카오 페이지에서는 또 여러 가지 로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굵직한 작품을 지금 기획 제작해서 론칭을 해서 연재를 상위 랭크에 다 있잖아요, 그죠? 이 작품을 기획하신 장본인이세요. 이현석 대표님이라고 그 일본에서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편집자로 20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이고 뭐 작가를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5회차의 특강을 진행할 텐데, 원래는 1학년 때는 주로 기초 능력을 다루기 때문에 이 웹툰에 대한 수업이 조금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회차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아마 만나 뵐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고 2학년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만화와 웹툰을 제작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2학년 때 너무 빡셉니다. 그래서 이거 빡센 걸 너무 겁주는 게 아니라요. 이때 실력이 정말 많이 늘어요. 그래서 그 협업도 해야 되고요. 개인 작품도 해야 되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습 여러분이 웹툰을 이제 진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기본기가 어느 정도 툴을 다룰 줄 알면 금방 따라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습하고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배우고요. 만화 웹툰의 제작을 하게 되는데 주로 단편을 하게 될 텐데 꼭 단편이 아니어도 괜찮기는 합니다. 이때 웹툰의 연출에 대한 것도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교수님들이 지도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 굉장히 열심히 여러분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때 주로 나오는 학기마다 나와야 되는 결과물이 웹툰 한 편과 출판 만화 한 편, 이렇게 두 편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꽤 작업량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학년 1학기 이제 진짜 중요하죠. 3학년 1학기는 졸업작품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 장편화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직접 기획하고 웹툰화하는 단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연도부터 저희가 좀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생각인데요. 나는 당장 작가보다는 어떤 웹툰 제작하는 어떤 그 제작 능력으로 어딘가 취업을 하고 싶다. 제작 그 스튜디오에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두 가지 분류로 나눌까 해요. 그래서 창작자, 그 다음에 어떤 제작 스태프나 PD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포포를 준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콘티 작가로 희망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뭐 대표 웹소설을 하나 몇 개 골라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화수를 자기가 스스로 각색해서 콘티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한 10편 정도를 콘티화 해봐서 그거를 피칭데이 때 피칭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나는 채색 작가다라고 하면 요즘에 아주 유행하고 있는 뭐 대표 작품의 채색 화풍을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포폴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배경 제작은 당연히 스케치업이나 스케치업을 활용한 편집을 이용해서 되게 뭐 이렇게 밀도 있는 배경을 만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전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이거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있었던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거.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지도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졸업작품 같은 경우는 1, 2학년들도 미리 알면 좋죠. 졸업작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책자가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두 권으로 이제 분리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는 여러분의 웹툰이 하나가 실리게 될 거고, 웹툰은 저희가 블로그에 오픈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출판 만화 20페이지 내외의 출판 만화를 만들게 돼 있어요. 이 졸업작품에. 그래서 이 출판 만화가 그 책자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종 에이전시에 다 뿌리게 되고 전시나 이런 거 할 때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선배들 작품이 궁금하면 저희가 카페가 생겼거든. 거기에 가면 비치를 해놨어요. 거기서 꺼내서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1학년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초의 능력을 키우고 좀 안목을 넓히고 뭐 이렇게 한 거였다면 2, 3학년 때는 그걸 바탕으로 작품에 올인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바로 산학과 연계해서 업체들과 연계를 해서 진행해 나가게끔 지금 커리큘럼을 짰기 때문에 그걸 잘 수행한다면 순조롭게 자신이 원하는 어떤 플랫폼에 연재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혹은 취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4학년 같은 경우 이제 기본 교과 과정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한 번 1년 더 해서 4년 과정을 하고 싶다 하면 20명을 선발해서 올라갑니다. 이때 모두 다 올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의 자신이 이제 면접을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4학년 때 무슨 작품을 할 건지가 명확한 걸 제일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뭐 단순히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4학년 때 이 친구가 올라와서 연재가 가능한 작품을 지금 제대로 기획을 할 열의가 있는가,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4학년 올라올 때는 당연히 PD
이런 것도 보죠. 그 다음에 제작자, 창작자 요 세 가지 파트, 우리가 말했던 그 세 가지 파트 다 뽑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창작자는 당연히 연재를 고려한 작품의 기획과 제작을 하셔야 되고요. 졸업할 때는 3편 이상의 원고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 파트 제작자로서의 스페셜리스트 구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PD 같은 경우도 어떤 작품 분석이라든지 어떤 기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회사와 이렇게 연계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4학년까지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4학년 학사학위이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1, 2, 3, 4학년 과정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정신없게 이렇게 막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끝나게 됐는데요. 어떻게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저나 다른 교수님들을 찾아오시면 되고요. 모두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와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서스럼 없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2, 3, 4학년 수업을 하기 때문에 신입생들을 만날 기회는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적으로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돼요. 항상 제 여기가 열려있기 때문에 연구실이 열려있으니까 오시면 되고요. 모두 새학기 알차게 우리 코로나를 이겨내며 즐겁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저희 학과 SNS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의 실력이 이제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를 이제 알려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SNS 활동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일단 여러분이 많이 등록을 해주셔야 저희가 그래도 노출도 잘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과 팔로잉은 사랑입니다 라고 적어놨으니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 다음에 좀 내가 이 학교 들어오길 잘했다 라는 느낌이 들게 해주고 싶어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점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제 설명을 마치고, 그럼 우리 곧 한 일주일 뒤죠? 곧 개강하면 얼굴을 보게 될 것 같네요. 남은 방학 알차게 보내시고요. 개강하면 만납시다. 안녕. 여기서 설명 마칠게요.